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정선영 한보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진시 보건소 장희선 마음건강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명찰의 글자 수가 꽤 많습니다. 네, 생명 이어 달리기라고 제가 네. 이렇게 적어 갖고 왔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계주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게 한 4명이 한 팀이 돼서 자기 구간만 열심히 달리면 되고 달릴 때 이렇게 바톤을 주고 받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다른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구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달려주는 이런 의미로 생명 이어달리기라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시는 장혜선 팀장님과 짚어볼 오늘 충남 기자회견 주제는 우울한 충남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다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우울한 소식을 저희가 또 다루게 됐는데 네네. 먼저 충남의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일단 한보무 기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 기준 전체 자살자 수가 경기도가 일단은 숫자로만 보면은 제일 많았습니다. 전체 자살자 수니까 이제 노인 포함해서 이제 전체 통계인데요. 충남은 한 700명대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도별로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10만 명당 자살률이 충남이 2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18.9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종이 82.2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이 64명, 충남이 그보다 조금 적은 62.6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6년 기준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노인 자살률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평균보다 3배가 높더라고요. 예. 사건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뉴스에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자살은 저희 기자들도 뉴스에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몰랐던 사실이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팀장님 당진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당진시도 이제 우리 충남이 이제 전국의 1위예요.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이. 근데 노인 자살률은 그래도 전체보다는 조금 낮아요. 근데 우리 당진시가 이제 그 충남에서 또 1, 2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다 높기는 해요. 근데 특히 우리 시도 높은 편이고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노년층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 노인들이 이제 저희도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적인 거,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딱 3가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결핍이 돼도 그냥 참고 외로워하면서 사는데 이제 그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이 결핍이 되면 죽는 게 제일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녀들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죠. 본인이 아픈데 뭐 병원을 가달라 아니면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부모님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아무 곳에서도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 이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강력히 합니다. 이런 부분 일단은 그래도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좀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충남도에서는 자살 예방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먼저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살 원인이 굉장히 한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좀 연쇄적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굉장히 급격한 성장과 그리고 사회 변화를 겪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충남 지역
노인적 특유의 정서가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이런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2011년에 그 1차로 충남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해에 관련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 생명사랑팀을 신설해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좁혀서 당진시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소개할 만한 정책이나 성과 같은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과의 결론은 사망률이 낮아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딱 설명하기는 참 저희가 좀 죄송스럽고 어렵기는 한데요. 당진시도 이제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생명사랑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좀 보장하고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맥락 하에 저희도 올해 이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과 간이 다 모여서 생명사랑에 대해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렇게 민간 협의체를 만들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명사랑 마을이라고 행복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만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하고 저희도 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지역에 나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한 5월 말쯤 해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바꿨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의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고위험군.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는 분들은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높거나 질병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주 2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에 코로나가 좀 없었을 때는 한 번씩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초점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살과 우울증의 연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우울 검사를 60세 이상이면은 거진 상하반기 이렇게 전수조사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울이 심한 분들은 이제 약제비 지원 그다음에 우울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 투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으로 가는 군들이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작년에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한 4분 정도를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전화로 안부를 묻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바쁜 업무 중에 하는 거라 조금 약간 귀찮은 것도 있었는데 막상 전화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귀찮은데 왜 전화했어 하면서도 끊지를 않으시는 예, 그런 걸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속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되게 좀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또 사연들도 있지 않으세요? 주로 비슷해요, 사연이. 그러니까 자제분에 관련된 사연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노인 부부가 사시다가 한 분이 이제 사별을 했을 경우에 혼자 남았을 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며느리고 딸이지만 엄마가 혼자 계신다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혼자 계시지만 아버님을 가서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자식이 어디론가 떠나버려서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럴 경우에 이제 나의 자식의 그 단점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터놓고 막 뭐 흉보거나 이러질 못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래도 내 자식을 싸고 싶은 거죠. 또 경로당 가면 또 이렇게 다른 집 자식들 얼마나 잘해요. 용돈 준다 그러고 뭐 또 먹을 것도 진짜 막 기부도 하고 사오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싫어서 또 못 가다 보면은 이제 혼자 고립되고 이런 사연들은 진짜 제일 많은 평범한 사연들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에 그 애잔함이 되게 좀 맞아요. 묻어나는 것 같아서 힘내십시오. 마음 건강팀에서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진시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특이한 시책 같은 거 소개해 줄 만한 거 있나요?
일단은 전담팀이 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입하는 그 홍성도 올해부터 이제 정신보건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살 예방 업무를 분리해서 생명사랑팀이라고 거기는 이름이 해서 이렇게 좀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진시와 비슷하게 뭐 또 보건의료 취약 지역을 생명사랑 행복마을로 지정해서 좀 마을 특성에 맞게 그런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명지킴이라는 또 주민분들로 이제 위촉을 해서 좀 고위험군의 주민들을 좀 사전에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민간 협의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이 그 민간 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내가 이제 어디가 연결하는 하면서 홍보하고 이런 뭐 문화 확산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사랑에 대한 문화 확산이지.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가서 막 끌어안고서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진 집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선택은 거진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어떤 그런 분들을 저희도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징후랄까요? 위험 신호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그게 같은데. 바로 이제 그 생명 지킴이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생명 지킴이에서는 혹시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구를 감히 이렇게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자살을 생각을 해봤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나 뭐 이런 걸 계획을 해봤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자살이라는 말을 못하고 혹시 죽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싶다는 거랑 자살이랑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부터 배우는 게 생명지킴이고 징후를 말씀하셨는데 징후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분을 잘 봤던 분이면 금방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달라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그동안에 친했던 집을 한 바퀴 다 돌면서 인사를 했대요. 예, 준비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나누어줘서 갑자기 주변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자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냥 막 급해서 갑자기 딱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그다음에 극단적인 자살 선택이라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그분을 케어를 했다면 그 순간에 잠깐 멈추면 이게 한 달, 1년, 2년이 그냥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명 이어달리기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을 딱 차단시켜주면 이어지는 거죠. 생명이 한참 동안. 예. 저도 팀장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그 아까 민관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히 노인 자살 같은 경우 농약 음독 그리고 가스 중독 이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좀 협력을 하는 거죠. 그 예산에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노란색으로 된 철제 그 수납장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쓰는 주민들이 쓰는 농약을 그 한 곳에다 다 모아놨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충동적으로 마실 수도 있고 음료수로 잘못 알고 오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같이 주민분들이 모두가 생명사랑 지킴이가 돼서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스 중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연탄이라고 하죠. 연탄을 피워서 그런 게 이제 번개탄인데 이게 2007년에서 2016년에 그 2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왜 마트 가면 쉽게 이렇게 번개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좀 눈에 안 띄는 곳에 구석진 곳에 번개탄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농약보다는 번개탄이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번개탄을 보면은 그 포장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예방 스티커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센터, 콜센터 번호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사서 이제 계산대에 올려놓을 경우 그 마트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서로 슈퍼마켓 주인들이랑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위험 징후가 보인 분들은 이제 사후 관리를 쭉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금 조금 사후 관리를 하시는지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자살을 시도했던 자거나 유가족자가 다른 일반 가족보다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뭐 7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주 정말 케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연예인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 동의가 안 되고요. 내가 자살자라는 거 또는 우리 가족이 자살자가 있다는 거 이게 나타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이게 하려고 네.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주려고 해도 네. 어떤 그런 그래서 저희도 당진 종합병원에 이제 패키지 상품을 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이제 드리면서 동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하러 오시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거기 오셨을 때도 우리가 어떤 작은 패키지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사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당진종합병원이 우리가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결이 잘 돼 있고 협조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살 시도자가 이거는 뭐 우리 시의 인원은 전부 아니에요. 다른 시의 인원도 여기 포함되긴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연간 한 170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 자살자는 76명이었어요. 근데 그 170여 명 중에 시도했거나 가족들 중에 저희한테 연계된 케이스는 딱 9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가서 막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사회는 다 알잖아요. 누구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는 전문적인 연계만 해주면 상담이라든지 뭐 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하고 필요함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유가족 사업 또는 자살 시도자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살 관련해서 현황 그리고 대책들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중에 우리 또 정신과 환우들은 더 힘들어요. 요새 특히 일주일에 한 건씩을 이제 응급 행정 입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응급 입원을 시켜야 코로나 검사를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도 다른 환자들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심길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평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선착순입니다. 아니 저는 빨리 하고 매도 빨리 맞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사람인지라 좀 우울감이 들 때도 있고 한데 좀 운동을 하고 좀 몸이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좀 정신도 마음도 조금 이제 편안해지고 좀 기분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건강도 좀 많이 이렇게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짜 한 줄 평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진짜 우리 한 줄 평 말씀하실 때 걷기 이런 거 그래서 걷기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섭섭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 같은 걸 설치해서 우리 앱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걸은 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걸었다 이런 거를 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 이거 9월 4일날 방송되는데 아주 시적절하게. 어머 너무 좋다. 네. 저는 혹시 모르고 8월일까봐 아씨 이거 9월에 하면 우리 이거 방송 용어를 좀 마음 건강. 마음 건강. 아니죠. 그래서 화가 이거 나면은 분출해야 됩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 저희 표현하셔야 이거 돼요. 한 건 그럼 한 거예요. 우리 홍보에.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큰 성과 올리고 가시네요. 오늘 저는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의 관심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멘트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네. 자살도 예방이 가능하다.
예, 막는다 이런 말 말고 네, 예. 예. 자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남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